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밤 11시입니다. 자,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느냐. 잠시 조국 사태로 해서 관심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워싱턴에서도 회의론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4월 27일,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보고 비핵화는 사기극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이란 말을 제가 맨 처음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비핵화 사기극 아닙니까?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인식이 비로소 워싱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속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폼페오, 특히 트럼프, 폼페오, 문재인 이 세 사람이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회담을 하면서 세계를 속였다, 미국 사람을 속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정보를 습득을 한 모양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과장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 점잖게 말하지만은 거짓말을 했다. 즉 VOA가 인터뷰한 분이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인데 이분이 아주 핵 문제에 밝은 분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과장한 결과로서 비핵화가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맨 처음 과장한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죠. 작년 3월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에 나올 자세가 되어 있다. 앞으로 경제 개발에 치중하게 되어 있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라고 미국을 설득을 해서 싱가포르 회담을 주선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트럼프가 속았다가 나중에는 이왕지사 쇼를 한번 해보자 해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만나서 만든 싱가포르 선언, 그것은 4.27 선언의 동생입니다. 똑같아요. 이미 그 문서 두 개에 4.27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 두 내용에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것이 확실히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문서인 것이고 거기에는 북한 비핵화란 말이 요만침도 나오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해구산 철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남쪽 대통령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트럼프도 그때부터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담을 딱 한 번 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거짓말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문재인보다도 트럼프가 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중에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미국 국민 여러분, 북한 핵 위협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사랑합니다. 김정은도 북한 주민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회담을 하니까 약점이 잡혀버린 거죠. 그 옆에서 볼턴이 견제를 하려고 아주 눈물겨운 노력을 했는데 이 폼페오라는 사람은 완전히 예스맨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양 갈 때마다 수모를 당하고서도 또 싱가포르 회담, 원래 2월 28일 싱가포르 회담을 주선했는데 여기서는 볼턴이 견제를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그 뒤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쇼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6월 30일에 DMZ에서 그런 쇼를 벌였습니다. 김정은과 만나는 쇼를 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실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킨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실상 종전선언이다. 무슨 말입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한 다음에 나와야 할 말을 악수 한 번 했다고 종전선언, 사실상 적대관계 해소다. 이런 식으로 바람잡이를 하면서 국민들의 영혼을 빼버리고 그러는 사이에 한미일 동맹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하고 하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여기에 더 한 수 앞서서 가세하기 시작한 게 트럼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 만나서 곧 실무회담을 한다 해가지고 김정은 트럼프 합의로 해서 실무회담이 그것도 늦추다가 한 2주 전에 스톡홀름에서 있었어요. 만나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딴 세상입니다. 북한은 뭐냐? 빨리 제재를 먼저 해제하라. 그 다음에 핵 문제 논의하자. 이래 된 겁니다. 제재 해제한 뒤에 왜 핵 문제를 논의합니까? 자, 이러는 사이에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만나지, DMZ에서 만나지 하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동안에 대북제재 협조하지 않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김정은과 친구처럼 지내는데 다른 나라야 뭐 원수 될 일이 있습니까? 이래서 대북 제재에도 결정적인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계속 핵물질을 만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폭탄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연간 한 10개 이상 만들 겁니다. 자, 대북 제재는 구멍이 나버리고,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은 점점 증강이 되고 드디어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완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종 미사일은 이 회피 기동이 가능해가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 체제로는 요격이 안 되는 이런 데다가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한국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막강한 공군력, 그러니까 정밀 타격 능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밀 탐지 능력까지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문재인, 트럼프, 폼페오 이 세 사람의 책임인데 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른바 순회회담, 이른바 정상회담 쇼를 하는 동안에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만나는 카드를 먼저 써버렸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는 즉시 주변 국가들은 대북 제재 해제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헤어지면서 얼마나 지금까지 트럼프가 김정은을 칭찬했습니까? 김정은이 편지 보내면 황송하게 받으면서 뷰티풀 레터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대북 제재였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 군사력이었어요. 그리고 영 말 안 들으면 정밀 폭격한다, 선제 공격한다는 카드를 다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김정은이가 가만히 트럼프를 보니까 트럼프가 겁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이란이 최근에 드론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가지고 큰 타격을 주었는데도 미국이 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군의 드론을 이란이 격추시켰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이 호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한미 관계에 틈을 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정상회담 때문에, 김정은 트럼프 회담 때문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요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선 국면으로 가니까 김정은 트럼프가 더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소강 상태로 가는데 결국은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 가고 제재는
물 건너갔다. 그 책임은 바로 문재인, 폼페오, 트럼프다. 특히 트럼프다. 트럼프가 북한에 속아 넘어가고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국민들한테 왜곡해서 과장되게 설명을 했다. 결국은 악마와 거래하려고 하는 인간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상대로 만나가지고 두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고 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파멸한 경우를 제가 한 10명 정도 이름을 댈 수가 있습니다. 차우세스쿠, 무가베 같은 자는 김정은에게 영혼을 팔아넘겼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도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드디어 트럼프가 악마적 지도자 김정은과 만난 죄과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죄를 지르고 있습니다. 악당인 김정은을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좀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 버릇 남줍니까? 우크라이나를 압박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라이벌인 조셉 바이든 아들의 뒷조사를 해주도록 압박을 넣다가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지금 탄핵 국면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핵 문제 가지고 장난할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해서 트럼프는 제일 처음에는 리틀 라켓맨이라 해가지고 김정은을 그냥 잡아 죽일 듯이 흠상궂은 표정을 짓고 탈북자를 국회의사당에 데리고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가 그 뒤에 보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반인류 범죄자인 김정은을 칭찬하는 바람에 북한 인권 운동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내년 재선 때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김정은에게 이용당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만들어 주었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도록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 조역을 한 사람이 문재인 씨죠. 문재인 씨. 결국 이 한반도 핵게임에서 제일 큰 수혜자는 김정은이, 두 번째는 중국, 러시아,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괴롭힌 책임은 문재인이가 져야 되고 트럼프는 악마에게 속은 책임이 있습니다. 악마와 거래한 자는 반드시 현세 속에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